문제 A형은 초중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라고 요구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문제 인식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교육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천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질문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택한 사진이 교육의 문제를 얼마나 잘 상징적으로 표현하느냐예요. 예를 들어 과밀학급 문제를 다루고 싶다면 빽빽하게 학생들이 앉아있는 교실 모습을 사진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죠. 또는 학습 격차를 표현하고 싶다면 아이들 사이에 극명하게 나뉜 학업 성취도의 모습 같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둘째, 그 사진이 표현하고 있는 교육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건 문제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과밀학급 문제라면 학생 수 대비 교사의 부족, 교육 예산의 불균형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할 수 있겠죠. 셋째,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 증대나 지역교육청의 유연한 학급 운영 방안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좋겠죠. 이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의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거예요. 문제 B형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라는 질문이에요. 먼저 저는 결론부터 말할게요. 저는 늘봄학교 운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시행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답변을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돌봄 기능까지 맡는다는 건 새로운 시스템인데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줄 가능성이 크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돌봄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늘봄 학교에 돌봄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교사들이 교육 업무와 돌봄 업무를 분리해서 맡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둘째, 학교 현장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늘봄 학교 운영 전에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늘봄 학교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면접위원들에게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문제 C형은 지원자가 교사로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통해 교사로서의 철학과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보기에 나온 교사상은 총 4가지입니다.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교사,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닌 교사, 효율적인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여기서 하나만 선택해서 이야기해야 해요. 문제의 의도는 단순히 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선택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서는 네 가지 교사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유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일단 무조건 결론부터 말하세요. 두괄식으로 말하기가 면접의 기본입니다. 괜히 삥 둘러대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면접관이 답답해 합니다. 우선 무조건 결론부터 똑부러지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근거를 말할 때 가능한 2개 이상 복수로 말하세요. 한 개만 이야기하면 답변 분량이 적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결론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면접관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2개 이상 복수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를 제시할 때도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주면서 답변하면은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근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근거 1을 대고 근거 1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근거 2를 대고 근거 2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술해 나가세요. 부연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가능한 자신의 경험과 같은 것을 예시로 들어서 해도 좋아요. 그 외에 사실 조사 통계와 같은 객관적인 내용으로 부연을 해도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도 되고요. 심지어 영화나 영상을 통해 본 것을 부연으로 해도 돼요. 아니면은 연구 혹은 실험이라던가 전문가의 견해를 부연으로 해도 됩니다. 최근 시사나 뉴스 보도 내용으로 부연 설명을 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부연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으니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논리적 근거를 진술한 것에 대해 부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따른 2가지의 근거와 각각의 근거에 따른 적절한 부연 설명을 해주면은 좋은 답변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근거 1과 근거 2가 서로 중복되거나 특정 하나의 근거가 다른 근거에 포함되거나 하면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요. 2개의 근거는 전혀 다른, 수학적으로는 서로 소인 내용으로 구성해주면 좋아요. 이러한 근거 진술과 부연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해당 근거들을 요약해서 결론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했던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두괄식으로 말했던 것을 좀 더 강조하고 근거들을 확실하게 요약해서 마지막에 결론 강조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힘있게 말하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답변을 하면서 머리는 굴러가야 해요. 계속 브레인스토밍이 되면서 답변이 이루어지니까요. 처음에는 이런 식의 답변이 잘 안 되지만 계속 연습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되어서 면접관에게도 명쾌하게 들립니다. 당연히 높은 면접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4가지 교사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유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교사상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닌 교사입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초등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신뢰와 배려를 배우고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단순히 학습을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둘째, 관심과 사랑은 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니는 것이 다른 모든 교사상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훌륭한 인격도 효율적인 학습 지도도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러한 태도를 가진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상요대 면접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전형별 모집 인원과 수능 면접 반영 비율에 대해 말씀드렸죠. 부상요대는 수능이 주된 평가 요소지만 면접에서도 약간의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점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접고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 교직 인성, 창의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시문 기반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늘봄학교 운영 문제나 교육의 문제를 사진으로 표현하라는 질문처럼 실제 면접 기출 문제를 예로 들어 답변 전략도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상요대 면접은 단순히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건 논리적인 사고력,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초등교사로서의 열정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하시려면 꾸준한 연습과 실전 대비가 필수입니다.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답변이 곧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혼자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쿨플러스에서는 모의 면접 과정으로 여러분의 면접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답변 논리 구성 기본기부터 교직 인적성 준비, 실전 모의 면접까지 10년 넘게 해온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교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적으로 강남역 스쿨플러스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줌 프로그램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한 온라인 면접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교대사대 교원대 입시 전문팀 스쿨플러스에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쿨플러스였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